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 펀딩을 준비하시는 메이커라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스포츠 펀딩 전문가로서 메이커님을 위해 펀딩 성공 비법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펀딩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원 PD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실 와디즈 PD를 일을 하면서 1000여 명이 넘는 이제 스포츠 메이커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이 강의 통해서 보통 이제 성공한 프로젝트들만 많이들 보시는데 저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그 인사이트들 축약해서 좀 더 그 메이커분들을 위해서 이 비법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와디즈 박재원 PD라고 하고요. 여기 밑에 약간 농담 삼아 이렇게 밑에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가볍게 적어보았는데, 저는 공군 SDT에서 나름 특수임무대에서 이제 복무를 하고 왔고, 그 이후에 운동을 조금 더 빠져들게 되면서 뭐 새벽 조깅, 또 축구, 피트니스, 뭐 최근에는 로드바이크 취미까지 좀 덧붙이면서 많은 스포츠 활동들을 직접 참여를 통해서 경험해보고 있고요. 이런 제 경험을 뒷받침해서 이제 와디즈 안에서도 뭐 가민코리아, KJ 이노베이션, EIC 트레이더스, 스마트골프, 유바이오 등 특정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러닝, 사이클, 골프, 피트니스 여러 스포츠 카테고리의 다방면의 프로젝트들을 운영하면서 스포츠 메이커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기 앞서서 와디즈와 일반 커머스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강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사례보다는 조금 더 그 실패 사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더 체감할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정리해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또 이 성공 사례들, 제가 진행했던 성공 사례들 보여드리면서 더 다양한 인사이트들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와디즈와 일반 커머스의 차이점, 이렇게 좀 자극적인 주제를 제가 설정해 보았는데,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와디즈와 일반 커머스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와디즈는 커머스와 달리 이 신제품을 처음 론칭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450만 명의 이제 소위 얼리 어답터라고 불리는 회원분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이제 이 서포터분들이 메이커 제품 서비스의 이 스토리에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펀딩까지 이어지려면 이 스토리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펀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저는 일단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중요하겠죠. 근거를 보시면 와디즈는 일반 커머스가 약 한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체류 시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약 1분여간의 굉장히 긴 평균 체류 시간을 기록하는 것을 여러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이제 평균 체류 시간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 역시 이제 가민코리아 진행 사례인데 1분 1초의 평균 체류 시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J 이노베이션 스마트 러닝 패드 프로젝트 사례 역시 평균 체류 시간 56초. 그 다음에 EIC 트레이더스에서 진행한 자전거용 블랙박스에 대한 전체 유편항 보시면은 평균 체류 시간 역시 1분 2초가량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PD인 저와 진행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분여의 평균 체류 시간 기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와디즈에서 충분히 이제 서포터분들은 메이커의 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스토리를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서포터가 있는 무대 공간이라고 저는 와디즈를 정의 내리고 싶어요. 이 시장 내에서 신제품을 처음 론칭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이제 포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디즈 서포터분들은 이렇게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만 있으면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회원분들이 모여져 있는 공간을 저는 와디즈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고, 이를 커머스와 차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포터분들께 이 스포츠 메이커분들은 얼마만큼의 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토리를 준비하는 것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와디즈 이제 실패 사례, 제가 운영했던 프로젝트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이 실패 원인 분석 방법론이라고 제가 좀 다소 무겁게 정의 내렸는데, 이 5가지 순서를 사례 위주로 좀 더 손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제 PD인 제가 운영했던 프로젝트예요. 첫 번째는 이제
110만 원 정도 프로젝트 규모를 달성했고, 두 번째 프로젝트는 2천만 원이죠. 근데 동일한 제품, 비슷한 시기의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약 1,400만 원의 펀딩의 규모의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운영했던 이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에 제가 의도했던 것, 그리고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서티핏이라는 저와 이제 관계 맺고 있는 메이커분이 진행하신 프로젝트인데, 개수 측정기예요. 동그랗게 바둑알 모양처럼 생겼죠.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얼리버드 가격으로 85,000원 가량 되고요. 프로젝트 기간은 약 한 달 조금 더 넘는 기간으로 진행했습니다. 광고 집행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픈 예정에서 SNS를 420만 원 비용까지 지불했어요. 사실 굉장히 달성한 펀딩액 대비해서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것을 확연히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메이커님과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 준비하면서 실제 이 메이커님과 저 사이에 예상 펀딩액을 설정한 것은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하지만 그에 훨씬 더 못 미치는 펀딩액인 600만 원을 기록했죠.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스포츠 메이커분들은 이 프로젝트 과연 실패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설명을 듣기 전에 한번 와디즈 앱 켜보시고 서티핏 개수 측정기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실패를 복귀하거나 이제 성공 요인을 분석해낼 때 이 5가지 순서가 과연 잘 진행되고 있나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이 5가지 순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프로젝트의 메인 소구 포인트를 찾습니다. 셀즈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이 소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요. 제품, 가격, 브랜드, 디자인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메인 소구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소구 포인트가 스토리 컨텐츠 상에 이 GIF 또는 사진으로 컨텐츠 상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도입부가 있는지를 한번 찾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반 프로젝트 스토리랑 조금 더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 1, 2, 3번에 대한 그 구조적 전달이 과연 서포터님들, 그 해당 제품을 타겟팅한 그 서포터분들한테 얼마만큼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한번 캐치해냅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펀딩 결과를 유치하게 되는데요. 제가 메이커님과 이 제품을 처음으로 이제 만났을 때 제가 메인 소구 포인트를 뽑았던 과정이에요. 첫 번째 제품은 이제 운동 개수를 대신해서 카운팅 해준다라는 이 제품 특성이 정말 명확했기 때문에 이 제품단에서는 카운팅 해준다라는 부분을 이제 정의해보았고, 가격은 85,0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트라 얼리버드 가격 단가 기준으로 85,000원이었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둑알 같이 조금 누구나 딱 봤을 때 뭐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라고 보일 법한 디자인이에요. 바둑알 같은 둥그란 원형이고요. 브랜드에 아직 이제 초기 스타트업 단계다 보니까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죠. 그리고 이 해당 소구 포인트를 개수 측정이라는 포인트를 가장 이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GIF 촬영을 이제 유도했고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이제 모바일 앱을 둠으로써 인해서 개수 측정에 대한 기능성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의도했어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구조에 대한 고민을 이제 메이커분이랑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메이커분께서도 이 개수 측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전달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셔서 이제 숨이 차서 힘이 딸려서 자세 신경 쓰느라 이제 운동 몇 개 했지 잊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운동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카운팅 대신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양한 운동 시에 하나, 둘, 셋 소리로 사운드를 통해서, 근데 더불어서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동 이제 이 제품에 대한 기록 개수를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이제 자동 기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문가 코칭까지 가능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이제 내용 전달을 4번에 해주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앱이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 운동 매뉴얼에 대한 영상들을 이제 보여줬죠. 그 다음 참 1번, 2번, 3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과연 이제 서포터분들한테 얼마만큼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뭐 초기에 제작할 때는 충분히 이 부분이 공감대가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이게 결과론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서포터분 한 분이 이제 커뮤니티에 댓글 달아주신 내용인데, 단순히 숫자 카운팅을 위해 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만보기 사용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구한 숫자 카운팅이라는 게 뭐 일부 이 분 한 분을 통해서 뭐 모든 내용을 보편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서포터분들한테 이렇게 공감대 형성에 조금 실패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요, 결국은
아까 서포터분들 댓글 거기에 따라서 전체 펀딩에 대한 실수요도 이 광고 집행 당시에부터 예상보다 이 반응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1번 과정에서 측정한 개수 측정이라는 메인 소구 포인트를 설정한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실패 원인으로 메이커분과 같이 복귀하면서 찝었고요. 이제 다음 펀딩 개선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도 2천만 원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보시면 이 단순 이제 개수 측정 기능보다는 이 85,000원 단가에 대한 부분에 이 당위성을 주려면 개수 측정 그 이상으로 이 제품을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내가 운동한 것들을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매저먼트 기록해 주는 것, 그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코칭해 주는 것에 대한 기능성까지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이 제품 단가에 따른 이 제품 기능성에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프로젝트들의 소구점 실패이고 2차 펀딩 같은 경우에 좀 더 잘 이제 만들 수 있었죠. 실패한 프로젝트를 이런 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월간 단위로 1000개 프로젝트들이 실제 이제 라이브 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 사례를 기반으로 분석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에 따른 좀 더 논리적으로 적합한 인사이트들 도출이 가능하시거든요. 최대한 저는 그 유사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5가지가 유사한데 한 가지만 다른 이 프로젝트 사례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한 번쯤 참고 레퍼런스를 보신 스마트 러닝 패드 프로젝트 사례예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메이커분은 이 러닝에 대한 운동성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인데 게임을 접목해서 실내에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저랑 총 3차 펀딩을 진행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1차 프로젝트, 1차 프로젝트 건입니다. 이게 1억 했고요. 2차 프로젝트에서는 1억 3천 정도 프로젝트 앵콜로 진행했고 지금 왼쪽 보시는 게 3차 프로젝트예요. 1, 2차 당시에는 1억이 넘는 규모를 달성한 프로젝트였고 3차 프로젝트에서는 1,700만 원, 굉장히 갑자기 낮은 펀딩액을 기록했죠. 근데 이때 메이커분이랑 제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시도를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게 3차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 소구점을 촬영 컨텐츠만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 펀딩 같은 경우에는 이 유아용 아이 타겟으로 조금 더 소구점을 좁혔어요. 근데 확실히 1차, 2차 앵콜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발을 통해 운동한다라는 게임성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강조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범용성, 좀 더 확장성이 늘어났었는데 이렇게 아이 소구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다 보니까 이런 소구점 차이로 프로젝트 결과물이 약 거의 5배 가까이 차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두 번째 실패 사례는 이제 코받침이 없는 선글라스인데 굉장히 요긴해요. 이게 이제 코에 땀이 많이 나시거나 이제 콧대가 낮으셔가지고 이 선글라스가 흘러내리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귀 옆에 사이드 이제 고정 장치를 통해서 해칭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프로젝트는 거의 4번에서 5번 가까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조금 더 스토리에 대한 소구점의 맥락을 가다듬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오른쪽이에요. 일단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면 한 번쯤 꼭 직접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스토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냥 코받침이 없다라는 그 제품 자체에만 집중했어요. 그냥 코받침이 없다.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서포터분들도 공감대가 있으실 거다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스포츠 선글라스 한 번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할 때 이 피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몸에 딱 탈부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포츠 선글라스를 구매할 때 있어서 피팅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피팅에 대한 부분을 이 코받침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잡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서포터 관점에서 더 공감대가 일으킬 만한 소구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 차이가 실제 이제 결과물 보시면은 약 3배 이상 차이 나죠. 2,700만 원 가까이 조금 더 성공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요. 이제 마케팅 용어로는 USP라고 불러요. 유니크 세일즈 포인트라고 하는데 제품 소구 포인트죠. 물론 이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제품성만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시장, 이제 경쟁자의 제품도 봐야 되고 아니면 잠재 진입자에 대한 이제 제품도 봐야 되고
좀 더 포괄적인 이 시장을 보면서 결정하는 제품의 소금 포인트면 더 이제 더 잘 될 확률이 높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내 제품이 내가 의도한 것들이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제품단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스토리를 전개할 때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전달할 때 좀 더 서포터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 저는 이걸 USP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메이커분들은 어떤 제품 서비스에 그 단 하나의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계시나요? 혹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확률은 높아질 것이며, 실패하시더라도 어떤 점 때문에 실패하셨는지 복귀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꼭 이 USP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먼저 설정해 보시기를 꼭 권장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성공 사례들 중심으로 더 추가적으로 제가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내용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2부 내용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